미국은 불과 며칠 전까지 이번 관세 협상에서 자신들이 완승을 거뒀다고 여겼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레이첼 톰슨은 브리핑에서 미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경제와 안보에서 확실한 우위를 확보했다 하며 한국을 상대로 얻어낸 관세 인상을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산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등 북미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이를 통해 미국 제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큰소리쳤습니다. 협상 타결 직후 워싱턴은 승리의 축포를 터뜨리는 분위기였습니다. 미국 협상팀은 한국이 백기를 들었다, 우리가 원하던 것을 모두 받아들였다 라며 환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했습니다. 한국은 추가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미국 요구에 순순히 합의해준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 뒤에는 미국 측이 간과한 커다란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브리핑 다음 날부터 상황은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쏟아낸 것입니다. CNN 기자는 한국 측과의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오갔나요? 라고 물었고, 로이터 통신 기자는 한국 정부가 관세 대신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제안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톰슨 대변인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준비된 자료를 더듬으며 한국 정부는 이번 결과를 수용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라고 답했지만 기자들의 추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AP통신 기자는 삼성과 현대가 미국의 대규모 공장 건설을 발표한 게 이번 협상과 관련된 것인가요? 그 규모가 500억 달러가 넘는다는데요 라고 파고들었고, 폴리티코 기자는 혹시 한국이 관세 대신 투자를 제안했고 그게 협상에 반영된 건 아닌가요? 라고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연신 준비되지 않은 질문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브리핑이 끝난 뒤에도 백악관 내부엔 찜찜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도대체 기자들은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었을까요? 미국 협상팀조차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던 세부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백악관 참모들은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이 협상장에서 꺼내들었던 투자 카드야말로 미국이 놓친 핵심 변수였습니다. 미국이 관세 압박을 극대화하자 한국 측은 오히려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제안하며 국면을 전환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미국 산업에 3,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2만 5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파격적인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산업계 입장에서는 군침이 돌 수밖에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협상 당시에는 3,500억 달러로 알려졌던 이 투자 계획은 이후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한국 대기업들이 줄줄이 추가 발표에 나서면서 총 5,800억 달러, 760조 원 이상의 초대형 프로젝트로 확대되었습니다. 실제로 협상 당시 미국 대표단은 이 제안을 한국의 양보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이 관세를 피하려고 거액을 들고 와 미국에 바치는 것이라 여긴 것입니다. 미국 측 경제 보좌관들은 결국 한국이 우리한테 돈을 갖다 바치는 셈이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미국의 착각이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결코 패배의 백기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승부수였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협상 직후 발표된 내용을 곱씹어보면 미국이 얻은 것은 한국산 일부 품목에 대한 15% 관세 인상뿐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이 얻은 것은 훨씬 복잡하고 장기적인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애초 미국이 25%까지 올리려던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고,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처럼 핵심 수출 분야에서 최악의 불이익을 피했습니다. 게다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공식화하면서 미국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관세 장벽을 우회하는 동시에 미국 현지 생산 기지를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미국도 이런 투자 약속을 자기들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조지아주와 오하이오주 등 곳곳의 주지사들은 앞다투어 환영 성명을 내며 한국 기업들을 치켜 세웠습니다. 이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착공식에서 이 삼성의 투자가 우리 주에 2만 5천 개의 일자리를 가져올 것이라며 환호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한국 기업들의 진정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10년간 법인세 면제, 인프라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지방 정부들과 산업계는 한국의 투자를 두 팔 벌려 맞이했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초청장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워싱턴의 연방정부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백악관 내부 문건 검토 과정에서 1년 전 국가경제위원회의 한 분석 보고서가 재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수석 분석관이었던 데이비드 박이 작성한 그 보고서는 놀랍게도 이번 상황을 정확히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을 관세 압박 대상으로만 볼 경우 부메랑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한국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내 직접 투자 확대와 공급망 재평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은 관세를 장애물이 아닌 기회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미국 현지 투자를 통해 오히려 기술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담겨 있었지만 당시 정책 결정자들은 이를 과민한 우려로 치부하고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이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협상 타결 발표 불과 몇 주 만에 미국의 동맹국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왜 한국만 특별 대우를 받느냐라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대사는 백악관을 찾아와 한국 기업에만 10년 법인세 면제나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것은 동맹국 차별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유럽연합 통산 담당 대표단은 미국의 한국 특혜 조치는 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제무역기구에 제소까지 거론했습니다. 일본 역시 한국처럼 우리도 똑같은 조건을 요구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에서 얻었다고 자랑한 성과가 오히려 다른 우방의 불만을 불러일으키는 역풍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촉발된 국제적 여파는 미국의 통상 질서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전통적 동맹국들마저 한국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우리도 수백억 달러 투자를 고려하겠다고 잇따라 나섰습니다. 영국 대사는 우리는 한국 기업들보다 더 큰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한할 용의가 있다며 미국이 동일한 파트너십을 영국에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캐나다 역시 8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제시하며 한국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달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한국에만 문을 열어준다면 우리도 줄 서서 들어가겠다는 식의 경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준 것과 똑같은 혜택을 모든 나라에 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자칫하면 국내 세수와 산업 전략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워싱턴 정가도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초당적으로 이번 협상의 득실을 따지기 위한 긴급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한국이 우리 시장을 잠식하도록 방치했다라는 강경론과 한국을 자극하면 안보동맹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공화당 측 의원들은 한국의 주도권을 빼앗겼다. 5년 후면 미국 핵심 산업이 한국 기업에 장악될 것이라며 협상팀을 맹비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한국은 동북아 전략의 필수 파트너라며 지정학적 안보를 위해서라도 갈등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이 백악관 대변인 톰슨은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렸지만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누가 진정한 승자인가? 라는 질문에 그녀는 윈윈을 위한 협력이라고 답변했지만 의원들의 표정은 냉랭했습니다. 백악관 내부 분위기는 더 심각했습니다. 한 고위 관리는 익명을 전제로 대통령이 우리가 완전히 당한 것 아니냐며 격노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비공식 석상에서 우린 이긴 줄 알았지만 완전히 판을 읽지 못했다며 자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핵심 참모들이 인정하듯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단기적인 숫자만 쫓다가 장기적인 함의를 놓쳤습니다. 관세 인상으로 당장 몇몇 공장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로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시장의 열쇠를 쥐어준 셈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미국 스스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까지 제공하면서 말입니다. 미 정보 당국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에서의 공격적 확장을 준비 중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분야에서 유망한 미국 중소기업들을 인수해 기술을 확보하려는 계획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거대한 투자로 발판을 마련한 뒤 본격적으로 미국 첨단 산업 생태계까지 장악하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쯤 되자 백악관과 미국 경제 관료들 사이에서는 큰 코 다쳤다 라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작 한국 내부는 비교적 조용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도 미국과의 갈등보다는 투자 협력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비공식 대화에서 우리는 동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원했을 뿐이라며 일방적으로 밀리지만은 않겠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얻은 투자 확대 합의가 단순한 관세 회피용 임시 방편이 아니라 미국과의 경제 관계를 의리 아닌 대등한 파트너로 재정립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 시장을 오래전부터 주시해왔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장은 조지아주 행사에서 우리는 이미 5년 전부터 미국 진출을 계획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관세라는 장애물이 생기자 오히려 이를 미국 진출의 명분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마치 대비된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투자 계획이 실행에 옮겨진 배경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노림수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감한 전략 구상과 국내 기업들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줄곧 강조된 키워드는 실용 외교와 국익 최우선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협상 막바지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한때 역할이 부족했다는 야당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협상 타결 직후 측근들에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 있는 줄 안다 라며 웃었다고 합니다. 뒤에서 물밑 작업에 총력을 다했고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지 않으려고 공개 발언을 삼갔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후 페이스북에 세계 최대 시장 미국과의 힘겨운 협상이었지만 우리는 국민 주권을 최우선에 두고 버텨냈다라며 한국은 주요국과 동등한 경쟁 환경을 확보했다라고 자평했습니다. 실제 여론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64%가 이번 협상 타결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협상 전략을 지지하며 자신감을 보인 것입니다. 한국 집권 여당은 동맹이라 해서 우리에게 불리한 결정을 묵인하지 않았다며 협상 성과를 강조했고 제1야당 대표마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 노력은 인정한다라고 이례적으로 호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관세 갈등을 계기로 미국 현지에서 구축될 한국 기업들의 생산 기지가 향후 한국 경제의 막대한 자산이 될 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의 진정한 상호 의존 동반자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협상이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눈앞의 혼란과 반발 그리고 미국 내 정치적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한국은 기습적인 관세 압박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미국을 향해 한 수 앞선 수를 둔 셈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누가 진짜 승자인가 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들도 비슷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다. 미국 관세 압박의 역설이라는 기사에서 한국이 오히려 미국 시장을 장악할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지적했고 워싱턴포스트 역시 관세 전략의 부메랑 효과로 미국이 스스로 덫에 걸렸다며 미국의 오판을 꼬집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조차 한국의 전략적 승리를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기존 통산 질서의 판도도 한국에 유리하게 재편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이번 협상의 파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미국의 베테랑 언론인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조연이 아닙니다. 미국이 자만에 빠져있는 사이 한국은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쓰고 있었죠. 결국 미국이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조지아 주지사가 연방정부가 한국에 불리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 주 차원에서 반대할 것이라고 공개 발언한 것은 상징적입니다. 이제 미국의 지역사회와 산업계마저 한국과 한 배를 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맹의 판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약자라 여겨졌던 한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냉철하면서도 대담한 전략으로 미국을 상대로 흔치 않은 외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자본 그리고 정부의 노련한 협상력이 맞물려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관세전쟁이라 불리던 충돌은 이제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동맹국 미국과 더욱 대등한 위치에 마주하게 되었고 세계는 달라진 힘의 균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의 역설적 결말입니다. 한국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 뒤에는 스스로 빛날 줄 아는 한 국가의 자신감과 리더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협상은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쾌거이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